트레이드 네트워크. 전 세계 경제 성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하다 보면 수입국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때 실행하는 조치인 무역구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역구제 제도는 쉽게 말해 무역 활동에서 피해가 생겼을 때 피해 입은 국가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덤핑 방지 관세는 짧게 반덤핑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덤핑을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덤핑은 무엇일까요? 덤핑이란 어떤 국가의 제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국의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은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여기서 반덤핑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수입품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한국 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시장 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하였고,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상계 관세는 보조금과 관련이 있는 제도입니다. 보조금이란 국내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특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하는데요. 기업은 보조금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높였지만 그 물품을 수입한 국가의 산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수입품의 보조금만큼 부과하는 관세가 바로 상계관세입니다. 관련 사례를 알아볼까요? EU 행정국 격인집행위원회는 바이오 디젤에 관하여 인도네시아 보조금 조사 건의를 받았는데요.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바이오 디젤 생산자들이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EU의 바이오 디젤 산업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해당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정 상품의 수입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수입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겠죠. 이런 상황이 예상될 경우에 대비해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해 규제를 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세이프가드 제도라고 합니다. 세이프가드 실행 전 먼저 협의를 통해 수출국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수출국이 협의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국에게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산 마늘로 인한 한국 농가 산업의 피해로 세이프가드를 실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실행 전 각국은 협의점을 찾지 못했고, 실행 후 관세 폭탄을 받은 중국은 보복 조치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제도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 산업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오인, 손상, 변경 표시, 미표시 물품을 수출입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수출입 계약과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분쟁을 일으켜 대외 신용을 손상시킴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수출입 질서 저해 행위, 마지막으로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 과장으로 표시하여 수출입하는 허위 과장 표시 행위. 지금까지 무역구제 제도의 이론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역에 있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무역구제 제도를 통해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함께합니다.